자본주의? 창설 없는 감옥 이런 데 같았어요. 방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넓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경쟁, 되게 치열한 삶의 단면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되게 좁은 곳에서 미래를 위해 약간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나의 아지트, 나만 아는 그런 장소? 고시원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거주 공간이다. 원룸텔이나 미니텔, 미니 원룸, 리빙텔, 띵띵하우스 같은 이름을 내건 것도 있다. 그런데 왜 고시원이라는 곳이 생겼을까? 큰 누나 그럼 판사 되는 거야? 하모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기다. 그럼 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즘 70년 날이고 요즘 고시원 겁나게 잘 나왔어. 다음 달에 고시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1970년대에 고시원은 사법, 외모, 행정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처하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고시원의 정의는 구애된 장소 안내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소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뜻한다. 그런데 1980년대 주택 재개발 열풍으로 서울의 빈민골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심 빈민들이 살 수 있는 곳도 사라졌다. 이 시기부터 고시원은 올해의 목적이 벽지되어 빈민들의 주거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변호사 시험법이 제정되어 부칙에서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하고 그 후에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영향으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고시생 수가 크게 줄었다. 1975년 서울대가 오면서 생긴 신림동 고시촌은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되고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은 점차 줄었고 독서실과 고시원이 빼곡했던 곳엔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을 위한 원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증가로 고시원 수요층은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사이 3배나 급증했다. 고시원이나 찜질방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전국에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고시원이 1위로 32%인 15만 가구나 가장 많다. 고시원의 거주자 평균 나이는 35세가 채 안 되고 월 평균 소득은 180만 원이었다. 고시원에는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거주 비율도 높다고 한다. 소방재난본부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관악구가 83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작구가 50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고시촌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고시원은 주로 대학교나 지하철역 근처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고시원 주변에 학원들이 많은데 공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시 식당과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타닥타닥 붙은 창문을 보면 한 층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방을 만들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시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고시원에 들어오면 보이는 공간은 바로 실반장이다. 방에 들어가면 매우 좁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침대, 옷장, 의자, 텔레비전, 책상, 책장, 소방시설 등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가격에 따라 화장실과 창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리고 공동 주방에서 주방용품과 양념을 제공해서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다. 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는 거의 다 고시원에서 살고요. 또 가격도 싸고. 여기 학원이 있는데 학원과의 거리가 좀 중요했고, 그다음에 좀 조용한 곳,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 30 초반 정도예요. 원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싼 편이죠. 일단은 보증금이 없었어요. 부담이 좀 덜 했고, 그리고 어느 고시원은 또 밥을 또 주세요.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첫째는 학교와 학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둘째는 월세가 저렴하다. 전국 고시원 평균 월세는 3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또 보증금이 없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 셋째는 대부분 고시원이 밥, 라면, 김치, 계란 등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해서 식사비도 아낄 수 있다. 그럼 고시원의 단점에 대한 뭐가 있는지 들어보았다. 세탁기나 이런 게 공용이고 화장실도 공용이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집에보다는 깨끗하지는 못해요. 물론 공부만 해야 되지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밤 되면 굉장히 여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산책도 막 맘대로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갑갑하고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해로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각자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그냥 서로한테 피해만 가려고 서로가 주의는 하죠. 이제 친해지지는 못해요. 고시원의 단점은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아도 서로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과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지 않은 방에서 살면 외로움, 고립감이 더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고시원의 반 면적은 7.7제곱미터로 최저 주거 기준이 14제곱미터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공동사용으로 인해 화장실, 세탁기를 타인이 먼저 쓰면 기다려야 된다거나 깨끗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 7월 이후에 지어진 고시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다.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 1061곳은 화재의 무방비 상태이다.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불은 방에 있던 전열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길이 출입구를 막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돼.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만약에 불이 난다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소리가 나야지 학생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여기 물이 쏟아져야 되잖아. 스프링클러에서 물 나오면 물이 쏟아져야 되거든. 이게 1년에 소방에서 한 2번, 3번씩 나와. 점검. 이어서 불합격하면은 안 돼. 다시 또 해놓고 많이 들지. 저 스프링클러 한 대가 1,000만 원씩 하는데 이거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학생 하나하나 잘못되면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2009년 7월 이후에 지어진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소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012년부터 노후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왔고, 또한 올해 3월 18일에도 종로 화재를 계기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 기준을 세웠다. 기존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증액해 15억 원을 투입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주거 기준에 따라 앞으로 고시원을 새로 지을 때 방해실 면적을 최소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하면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밤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원에 사는 누군가의 생활이 더 안전해지고 그 공간에서
누군가의 꿈이 더 키워지고 누군가의 삶 더 편안하고 쾌적해지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작고 어둡고 불편하고 답답한 고시원에 살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열심히 살고 있다.